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의 매수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개인들은 현재 시장 좀 싸다 이렇게 보고 저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참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까부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초반에는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좀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돈들이 이렇게 채권 쪽으로 움직이고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는 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한다 손 칩시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보면 되는데 제조 원가가 있고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마진. 어느 정도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마진이 미치는 요 범위 내에는 관세를 때리면은 실제 이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 요건 또 기술적으로 해서 실제 수출하는 그 과정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돈을 달러로 바꿔서 국내로, 그러니까 중국이면 중국, 우리면 우리나라로 들고 들어올 때 기술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좀 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 손실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관세가 이 마진을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지금 그 마진이 안 났는데 그때 이후에서 벌어지는 100%, 200%, 500%, 1000% 관세 때린다는 거는 이미 저거는 말장난일 뿐이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한번 해보긴 했는데 지금 어디서 무너졌느냐 시장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권 쪽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시 흘러내려 버렸죠.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근데 여기로 올라갔다 다시 되돌아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채권 쪽으로 이래 보면은 채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은 이건데 일로 가버려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중단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지금 어디로 됐느냐? 지금 유로화 보면은 변곡점 맞았다가 오히려 지금 관세 이야기하니까 상호관세 부과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더 올라 버렸습니다. 저 말은 뭐냐면 돈이 유럽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돼 있노? 달러는 빠져나가고 있죠. 오히려 상호관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돈이 지금 미국으로 안 가고 다른 시장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정말 참 미국은 참 미국입니다. 그냥 트윗 날려버리고 SNS 몇 개 끄적거리니까 그게 정책이 되어버리고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단 그래 되다 보니 트럼프 뜻대로 잘 안 되고 말도 바꾸고 하다 보니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참 투자의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죠. 시장이 그냥 막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만든 것도 트럼프고 해결하는 것도 트럼프라서 여전히 트럼프가 강력한 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 안 하고 까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고 이게 미국인데 사실 우리는 미국에게 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우리 한국이 중국에 물건도 잘 팔아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중국은 정부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산업을 갖다가 막강하게 지원을 하면서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치킨 게임으로 그냥 막 밀어주니까 우리 개별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다 망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중국 때문에 이제 망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때려준 덕분으로 반사 이익을 좀 얻어서 좀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즉에 박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뭐 첫째는 딸이 뭐 대학을 갔고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인데 계속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지금 중3입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결론은 뭐 고등학교도 좀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뭐 좀 놀아라고 보내고 나와서 검정고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보냈다가 외국으로 내보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한국에서 좀 살아봐야 되니까 일단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교육이 썩어 문제로 들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지금 제조업을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조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살았는데 지금 여전히 학교 교육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직업 뭐 교육밖에 안 되죠. 그것도 제대로 된 어떤 직업 교육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제조업에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대충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 그러면은 제조업을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맞는가 이 말인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 이 배도 하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배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잘하는 게 금융을 굉장히 잘하죠. 금융을 잘해서 제조업으로 못 벌지만 금융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 땡기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제조 기반의 국가입니다만은 일본은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해외에서 배당 수익, 이자 수익 받는 게 훨씬 더 큰 그런 채권국입니다.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죽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일본 선진국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버릴 건 버리고 저기 힘을 조금 다른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부터 카페를 개설할 때부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열심히 제조업을 키워가지고 금융으로 다 뺏겨가지고 뭐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하지만은 언제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SK 하이닉스가 언제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현대차가 뭐 언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이고 우리가 보는 시중의 은행들이 언제 우리나라의 회사들입니까? 아직도 이런 그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참 무식이 참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들 그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돈 벌면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 경영권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 뿐입니다. 그러면은 IMF 때나 뭐나 우리 기업들 키운 거 지분으로 금융으로 다 뺏겨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분에서 털려 나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금융으로 조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나가야 돼,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어떤 직업을 구하는 교육 필요하죠. 우리나라에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서 이 금융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커서 아 이게 꼭 이 돈을 버는 방법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 노동의 방법이 아니라 자본 투자, 자본 수익을 내가 거둘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좀 체득을 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금융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비중을 자꾸 키워나가야 우리도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이제 제조업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되면 중국한테 밀리고 다른 나라한테 다 밀려서 국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점프를 못 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이 금융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전히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교육은 필요하지만 비중에 있어서 금융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뭐 인권 이야기도 있고 또 요새 고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 월급 잘 안 주면은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법 엄청 잘 알아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사업주들 고발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딱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거 여기다 맡기다가는 지금 당장 뭐 한국에서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개판 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끝났다 보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냉정하게 봐겠을 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살려줘서 이만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정신 안 차리고 하면은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음에 변수가 있어서 남북통일이 된다거나 뭐 정말로 요즘 인터넷에도 가끔 이야기 나오던데 뭐 중국이 뭐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옛날에 5호 16국 시대처럼 갈라진다거나 뭐 그래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북거 강로가 열리면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북거 강력이 열리면은 부산을 금융 아니면 인천 아니면 부산 이쪽을 갖다가 항만이 있는 쪽을 홍콩과 같은 싱가포르과 같은 그런 금융 어떤 중심지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회사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특별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아예 영어를 쓴다거나 그렇게 어떤 과감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지. 지금 이대로 가서는 나라 개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또 희망이 하나 있긴 하죠.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은 어떤 좀 그게 좀 변화가 좀 어렵고 한 어떤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세우면 한 요 정도 반열에 있다. 요 정도 반열에 있다 하면 그 정상적인 국가가 이렇게 성장해 올라간다, 손친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적당하게 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기 나라가 안 망하고 통화 가치가 계속 이렇게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직업만 그 나라에서만 돈을 벌어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미국에서 다 외국으로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어서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국가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거나 후진국으로 이렇게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의 돈이 제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 돈이 제대로 된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서 뭔가 자꾸 물건을 나라로 사들여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역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배당을 받든 간에 달러를 갖다가 중간에서 매개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뭐 환전을 해서 살 수 있는 어쨌든 수입이 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진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이 달러가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달러 이외의 다른 나라의 통화, 그러니까 자국 이외의 통화를 갖다가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이 정체되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 위로 올라가도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 거고,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처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에서 뭐 돈 버는 애들은 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좋은 직업. 멕시코 지금은 그 어떤지 몰라도 변호사들 한 달에 80만 원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사는 제대로 뭐 연금도 못 받아요. 라오스 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나마 국가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기 때문에 요만한 대우를 받는 거지. 라오스 의사는요. 베트남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돈 버는 것도 괜찮은데 점프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라가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은 자국에서 돈 버는 게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개판하는 거고. 어쨌든 나라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뭔가 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 남은 기회는 뭐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였지만 점점 산업체에서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 씁니다. 그러면 로봇가 돈을 벌고 기업 이유는 극대화 될 거잖아요. 지금 해외 자산 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한국 들어오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이 열어제끼고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날아가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번에 지금 상법 개정안이 뭐 거부되고 제대로 안 됐지만,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겠죠. 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돼 있다. 예를 들자면, 상법 개정안은 뭐 이제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주 권익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헤지 펀드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헤쳐먹지 못했던 이유가 주주 권익을 보호를 안 해줬거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주주들을 위한 어떤 경영자들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 외국 헤지 펀드들 우리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 쫙 끌어모아서 돈 많은 알짜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주식 좀 사고 이사 스님하고 해서 해서먹 버리면 그냥 있는 돈 까먹기 쉽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그때 테마로 또 한 날아가겠죠.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뻥튀기 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멀리 보고 지금은 뭐 정치 테마주 보고 단타 보고 이런 갈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랄하든가 말든가 그건 걔 일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계획을 세워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주식을 모아가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뭐 이런 거 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금융투자 팔고 뭐 기관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개별 종목 장세 이어졌습니다. 세력들이 뭐 공통으로 매집한 게 12개가 있는데 별 볼 건 없더라고요. LG 이노텍 뭐 중국에서 히토류 제한한다 하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좀 올랐는데 이거는 오늘 올랐다고 해서 까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좀 까불어도 됩니다.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초소화됩니다.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드도 뭐 괜찮죠. 유니드도 조금 참 가늘게 참 세력들이 들어와서 참 이것도 돈이 없는 놈들인지 몰라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덕분에 매수 기회는 있어요. 오늘 사실 총수화되고 내일 수화도 됩니다. 이거는 한국전력은 보유가 됩니다. 선생님이 저건 지금 빨간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지금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어서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어떤 기업들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됩니다. 여튼 뭐 트럼프가 나와서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마 인터뷰 내용들 보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생각을 이제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지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런 관세를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봐야지 계속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좀 생각에 어떤 편중이라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 세계가 상대로 치밀하게 이제 들어가서 정말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밑에 여러 이래 다른 생각을 가진 실제
실무진들과 충분히 의사가 이제 교류가 되고 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되고 그냥 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그게 원래 이제 사업하다 보면 사실 저런 스타일이 좀 필요합니다. 돈 없는 놈들도 사업하다 보면 뻥카를 칩니다. 뻥카. 그걸 우리가 이제 딜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쟤만 뻥카 친 거 아니고 빌 게이츠도 옛날에 뻥카 많이 쳤다 아닙니까? 사업할 때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험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있다고 인텔 가고 저 뻥카 치가지고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빈손으로 오는 거고 사업가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탁 되면 그때 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지 사업하듯이 그냥 뻥감 때려봤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임마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워 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생각이 좀 젊을 때처럼 영민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던지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고맙다. 트럼프가 참 고맙다. 투자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어떤 투자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참 고맙고 아무래도 트럼프 머리보다는 내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좀 더 젊으니까. 정부의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보는 게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트럼프가 나와서부터 1기 때부터 중국을 갖다가 세리 때리 뿌리니까 진작에 우리는 중국한테 기술 뺏기고 뭐 뺏기고 중국 정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상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만큼 못 도와줬거든.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개털될 뻔했는데 하다 야가 좀 살려줬어요. 이번에 또 살려준다 그럽니다. 배 좀 살려준다 그러고 중국에서 만드는 배들 미국 오면은 돈 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지금 반사 이익 걷어서 조선업 좀 해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란드 저 미국이 가져가면 그것도 우리 한국 보고 북극 강렬이 열릴 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파나마 운하 뭐 홍콩에 있는 회사 그거 먹으면은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하면서 한 120 몇 개? 140 몇 개? 하여튼 뭐 전 세계 항구 뭐 사용권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야는 우리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제가 참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